이게 저는 고려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88학번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도 했었고. 근데 88학번 안 갔나요? 8863083입니다, 학번이. 근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살짝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성적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귀인동 살거든요. 그 집에 내일신문이 왔더라고요. 봤는데, 안양 지역의 일반고 애들의 졸업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18년도에 4년제 대학 간 애가 안양 지역에서 몇 퍼센트일까요? 54%.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19년도에 48.9%, 20년도에 45.8%, 21년도에 54.5%. 신성고에서 4년제 대학을 진학한 것이 작년 기준이에요. 50.3%입니다. 기타가 뭐냐면 재수하는 건데 44.8%. 부흥도 4년제 대학 간 게 56.5%고요. 재수한 애들이 31%예요. 배경이 56.7%가 4년제 대학을 갔고, 지금 스카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4년대 대학 가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성결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배경도 35.5%가 못 갔어요. 재수해요. 평촌고가 33.5% 재수해요. 평촌고가 4년제 대학이 53.2% 갔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 친구는 저희 학원 왔고요. 다녀왔고, 학교가 보이세요? 인도공고에서 솔직하게 의대를 보낼까요? 쉽지 않죠. 이 친구가 한 3등급 정도 평균 맞던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가 아주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인데,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99%, 수학 옛날 가형 100%, 날짜 보시면 작년 12월 23일이죠. 그래서 전과목 다. 그래서 지금 경희대 의대 간 친구거든요. 그럼 왜 그 전년도 재수할 때 고3 때를 못 갔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님도 학교 선생님이셨고, 저도 학교 선생 했고, 뭐 학원 원장하고 있고, 제 여동생 둘이 초등학교 선생이고, 제 와이프도 고대 국어교육과 나왔어요. 학교 선생했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다 선생인데.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어요. 저희 학원 다니던 고3 중에 어떤 한 학생인데, 고3이에요. 고3인데, 8월 달에 수시 상담하고 나서 8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자습한다는 거죠. 애들이 게임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선생님도 같이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충격받았어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하시는 거죠. 휴대폰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재수종합반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저희들이 12월 13일자로 조기 선발반을 개강해요. 그래서 2월 7일 날까지 한 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2월부터 개강해서 6월 평가원 시험하고 해설 강의까지 한 바퀴를 또 돌려요. 그리고 6월부터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해설 강의하고 자료 주고 한 바퀴를 또 돌려요. 그 다음에 9월부터 수능까지 또 돌려요. 몇 바퀴 돌렸죠? 4바퀴 돌렸죠. 근데 한 바퀴 돌려요. 근데 제가 사범대에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옛날에 양정고라는 목동에 있는 양정고 선생을 할 때 이랬어요. 애가 수업을 들어가면요, 30명 중에 10명만 책이 있어요.
책이 없죠. 왜 없냐? 저 대학 안 갈 건데요. 두 번째, 저 정시로 갈 건데요. 저 내신 포기했는데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강의실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할 거야 라고 수업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나 내신할 거야 수업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수시를 따라락 해주고 나면 그냥 2학기 뒤에 넘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다 해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교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이 이건데요.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국가대표급으로 수학을 잘해요. 축구를.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몸이 이렇잖아요. 제가 무슨 축구를 하겠어요? 근데 둘이를 같은 반에 넣어놓고 같이 축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 2등급은 1, 2등급끼리 수업을 해야 되고, 3, 4등급은 3, 4등급끼리 수업을 해야 되고, 5, 6등급, 5등급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왜 다른 거를 자꾸 같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당하는 거예요. 5, 6등급은 5, 6등급부터 시작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자꾸 1, 2등급의 수업을 하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8등급이 일반고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3등급, 4등급, 5등급에 맞춰서 수업을 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 2등급은 어떤 느낌일까요? 뻔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못 알아듣는 애들이 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착각이 있는데, 이게 뭐 희망을 먹고 살잖아요. 사람은 다. 그 희망을 어떻게 먹냐면, 3월 달에 국어를 잘 봐. 국어 1등급, 기억. 5월 달에 수학을 잘 봐. 수학 2등급 기억. 7월 달에 영어 1등급. 오씨, 1, 2, 1? 조금 다듬어 연대? 이러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과목을 다 더하면요. 못했던 거 다 더하면요. 수능 점수는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날탱이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근데 재수생들은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차이를 애들이 깨달아야 돼요. 희망의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디가 구멍이 나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쓰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리해봐.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독해해봐. 저도 영어 가르치는데요. 애들한테 실제로요, 독해를 시키었잖아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소리니? 몰라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은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실제로 이렇게 대답해요. 나쁜 이야기 같아요. 이게 무슨 권성징악의 내용이 아닌데 애들이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도 안 돼 있고 해석도 안 되고 어휘도 자기 마음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 깨 나가줘야 된다. 이제 이 친구는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한 개 틀린 아이예요. 전 과목 한 개 틀렸던 아이고, 그 친구가 쓴 플래너예요.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 친구가 부흥 출신이었어요. 부흥의 과학 중점반인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수학이 5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꿈은 원래 의사 선생님. 그래서 재수하러 왔죠. 그래서 상담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학생인데 나 이렇게 수학이 안 돼서 못 가니까. 그래서 땡땡아,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얘가 이제 국어 한 개를 틀리죠. 그러면 이제 문과에서 국어 한 개 틀리면 어딜 가나요? 아버님 어디 가죠? 문과에서 국어 한 개 틀렸어요. 얘가 차석인 거죠. 문과 차석. 어디 가죠? 서울대 경영 갈 수 있죠.
내면 그냥 최초합합니다. 근데 얘가 이화여대 의예과 인문전형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담임쌤이 야 땡땡아 너 원래 꿈이 의사였잖아. 근데 이화여대 인문전형에 6명 뽑는다. 거기 너 내면 최초합이다. 그래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어요. 왜 될까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내 결함이 뭔지 이런 거 느끼실 수 있나요?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 머리 좀 좋았던 애들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학생 같으면 저는 뭐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뭐 열심히 공부했고 뭐 EBS도 여러 번 받고 저는 착한 아이인데 왜 저는 숭실대밖에 못 갈까요? 저는 최소 중앙대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는 숭실대도 못 붙을까요? 크리스찬인데 동국대 불교학과가 합격설이 붙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얘가 막 억울하다고 그래요. 근데 재수를 하면요, 딱 보름 만에 애가 꼬리를 내려요. 쌤, 제가 지나보니까요, 저는 꿈만 높았고 실제로 공부 안 했고요. 모의고사 보고 오답 분석 안 하고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으러 갔었고 자율학습할 때 음악 듣고 있었던 거고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뱉어요. 그리고 다 기록하죠. 그리고 절대로 그 짓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 만에 애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학습 기량을 가진. 그런데 재수생처럼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수를 내는 방법으로 하는 애들이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보고 이 말 이해하세요?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와 우리 공부 열심히 해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수종합반과 학교의 수업 방향의 차이가 애초에 다르죠. 일단 학교는 기본적인 전인교육 같은 거를 담당하시는 공간인 거고 저희들은 그냥 심플하게 어디 가고 싶니? 거기 이렇게 해서 가자. 이제 그게 저희들의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커리큘럼도 똑같이 4회 돌리는 거를 윈터 끝나고 똑같이 재수생처럼 재학생도 돌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그런 여학생이 나왔는데요. 중대하고 서강대 정도 갈 점수가 나와서 이대 논술 보러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논술을 잘 준비해두면 수능도 잘 준비해두면 버릴 수 있어요. 작년에는 에리카에 안 보러 간 애들 10여 명이었어요. 이과생들만. 점수가 더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로도 갈 확률도 높이고 수능도 최대한 맞춰내고 그래서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요거 잠깐 펴보실래요? 브로셔. 이렇게 브로셔를 이렇게 펴보시면 요쪽 거 보이세요?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 3페이지에 동그란 게 5개 있잖아요. 제일 위에서 왼쪽 거. 어떤 선생님이 막 쓰고 계시죠? 그게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플래너. 매일매일 씁니다. 매일매일 쓰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코멘트 답니다. 애들이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시간을 분리해서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우리 차재호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되게 짜증내는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저 영어책을 들고 와요. 저는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저 빈칸 추론이 너무 힘들어요. 상위권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 구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이 지문에서 적용해 봤더니 이까지는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레벨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교정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영어가 안 돼요. 수학이 안 돼요. 국어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선생님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은 똑같이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학원은 이제 강의실이랑 공부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실의 크기가 원래 요거 반인데요. 여기 무빙월이거든요. 여기 대강의실로 쓸 텐데 뭐 가끔씩 강의실이 필요하면 저 여기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의실은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반 정도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가 끝나면, 수업을 듣고 나면 다 자기 독서실로 갑니다. 그럼 독서실은 이런 분위기죠. 자기 개인 독서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죠. 근데 계속 인강만 보는 거죠. 연속극을 계속 본다고 연속극이 내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강이 그런 거거든요. 모르면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야죠. 또는 강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넌 이게 안 됐구나. 일로 와봐. 너 안 되네, 이거 해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죠. 그래야 애가 변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오전은 국영수 수업입니다. 오전은 국영수 수업.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국영수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는 뭘 할 수 있냐면, 뭐 인강을 좀 들어도 좋고, 내가 그냥 공부를 해도 좋고, 독서실로 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인강은 안 돼요.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저녁에는 두 개만 가능해요. 네 공부와 질의응답만. 그래서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자기가 먹은 거를 소화시키고 가야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 이게 영어는 이런 것 같아요. 영단어를 이제 외우라고 했어요. 못 외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때렸거든요. 손바닥 이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예 시험을 안 보고 손을 내는 애도 있어요. 한 개당 100원을 걷었더니 5,000원을 주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돈 뭐 몇만 원 있는데요, 뭐 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패스 못하면 점심에 봅니다. 고통스럽죠. 점심에 패스 못하면 저녁에 봅니다. 그래서 패스를 못하면 하루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도에서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외우기 시작해야 느입니다. 국어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간의 틀이에요. 아침에 이제 지각 단속하고, 아침에 담임쌤들이 조례하고, 아침에 테스트 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수업하고, 식사하고, 다시 자율학습 및 뭐 인강 듣고, 질의응답하고, 다시 저녁 먹고, 10시까지 공부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은 선생님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습니다. 선배들은 조금 다양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태호 같은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습니다. 배경에 내신 8등급이었던 애. 배경에 내신 8등급이었던 애. 어디 갔을까요? 재수해서. 배경에 내신 8등급이요. 성대, 공대 갔어요. 어떨까요? 그 형은, 그 오빠는 후배들한테 약간 찬란한 빛? 희망의 빛?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제가 옛날에 교육학 배울 때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요. 뭔 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뭐 시대가 바뀌었다는 둥, 뭐
늘 반복되는데 뭘 시대가 뭘 바뀌어요. 공부 안 하면서. 그런데 형이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조져.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듣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매일매일 11분 당직 서실 거고 선배들도 멘토링 진행이 될 거고요.